사실 지금 만약 누군가가 갤럭시 탭을 꼭 사고 싶다, 추천해달라 하면 저는 안녕하세요. 오늘은 갤럭시 탭 S7 플러스랑 탭 S8 울트라랑 간단히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. 이제 드디어 9만원 주고 구매했던 탭 8 울트라의 키보드 케이스가 도착을 해서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가 가능해졌습니다. 우선 말 나온 김에 키보드 커버부터 비교를 해보면 일단 당연히 크기 차이가 있고요. 이렇게 한번 대보면 한 이 정도의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. 참고로 이거 탭 S7 시리즈 키보드 케이스는 탭 A 시리즈에 호환이 됩니다. 두 번째로는 커버 외부 재질에 차이가 있습니다. 탭 7 키보드 커버는 이 조직감이 좀 느껴지는 인조 가죽의 느낌이었는데 탭 8 울트라 커버는 좀 더 매트하고 매끈한 재질로 바뀌었습니다. 재질이 이렇다 보니까 탭 8 커버가 뭔가 좀 때가 더 잘 타는 것 같긴 합니다. 세 번째로는 키보드 키 높이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. 탭 7 키보드 커버가 키 높이가 좀 더 높고 탭 8 키보드가 좀 더 낮습니다. 이거야 뭐 선호하는 게 개인마다 좀 다 다를 수 있어가지고 어떤 게 더 좋다라기보다는 탭 8 키보드가 높이가 더 낮아져서 키 누를 때 피로도가 좀 덜 하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그럼 키보드 타건 소리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구독 버튼도 한번 눌러. 네 번째로는 트랙패드의 차이입니다. 일단 트랙패드 크기가 커져서 시원시원하고요. 탭 7 키보드 커버에서 트랙패드가 조작감이랄지 클릭감 이런 게 조금 약간 아쉬웠는데 탭 8 키보드 트랙패드는 재질감도 위에 좀 코팅이 달라졌는지 터치감이 훨씬 부드럽고요. 클릭음도 비교를 해보면 탭 7 트랙패드는 좀 딱딱하고 가벼운 소리가 났다면 탭 8 트랙패드는 좀 더 부드럽고 편안한 클릭감입니다. 다섯 번째로는 키보드 백라이트입니다. 탭 7 키보드에는 백라이트가 없고 탭 8 울트라 키보드에는 백라이트 기능이 들어갔습니다. 여기 이제 펑션 버튼이랑 같이 여기 있는 그 버튼을 눌러주면 키보드 백라이트가 들어오는데 백라이트 밝기 조절도 가능하더라고요. 1단계, 2단계, 3단계 이렇게 가능하고 이런 디테일한 기능은 좀 마음에 듭니다. 그리고 키보드 체결 부위도 차이가 있는데요. 제가 탭 7 영상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 얘는 체결을 하면 좀 되게 덜렁덜렁 하거든요. 닫아두면 화면 위에서 이렇게 좀 미끄러져 가지고 이게 외관적으로 참 별로였는데 이번 탭 8 키보드는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됐습니다. 물론 얘도 살짝씩 아주 살짝씩 이제 힘을 주면 화면 위에서 밀리긴 하는데 탭 7 키보드 때만큼은 아니더라고요. 체결하고 나서 이제 젖힌 다음에 써봐도 확실히 안정감이 다릅니다. 이게 여기 체결 부위를 좀 각지게 만들어줌으로써 개선이 되긴 했는데 역시나 뭐 서피스 프로처럼 키보드 자체의 높이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살짝 아쉽긴 합니다. 자, 무게 차이를 한번 보면 탭 7 플러스 키보드는 505g, 탭 8 울트라 키보드는 644g입니다. 140g 정도 차이가 나죠. 탭 7 플러스 본체는 500g, 탭 8 울트라 본체는 728g. 그러니까 탭 8 울트라는 키보드 케이스까지 다 씌워 놓으면 1.3kg가 넘어가지고 엔간한 경량 노트북 정도로 무거워집니다. 실제로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좀 무거워요. 다음으로 화면을 보시면 뭐 크기 차이 빼고는 사실 특별히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. 둘 다 OLED에 똑같이 주사율 120Hz 지원해서 부드럽게 사용 가능하고요. 다만 베젤이 줄어든 게 확실히 티가 나가지고 이 탭 8 울트라 쪽이 화면을 보면 훨씬 쾌적해 보입니다. 그리고 탭 7 때 한참 그 녹조 현상으로 이슈가 많이 됐었어가지고 탭 8 울트라도 한번 봤는데 탭 8 울트라는 이렇게 한번 화면을 보면 테스트를 해봤어요. 그 녹조는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. 다만 탭 7 플러스는 지금 이렇게 테스트를 해봐도 아직도 약간 조금씩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아무리 봐도 이 화면 가로 세로 전환이 탭 8 울트라가 훨씬 빠릅니다. 탭 7 플러스 때 이게 살짝 답답하게 느껴진 부분이기도 했는데 탭 8 울트라에서 개선이 됐네요. 이번에는 동일한 PDF 파일을 하나 불러와서 느낌을 보면 확실히 울트라가 화면이 크다 보니까 시원시원하게 큰 글씨로 페이지 확대 없이 볼 수 있습니다. 사실 아이패드 12.9인치 대비해서 탭 7 플러스는 이제 약간 좀 아쉬웠는데 이번 울트라가 확실히 크기가 아예 커짐으로써 그런 아쉬움이 좀 해소가 됐어요. 사실 본체만 들고 문서를 볼 때는 보통 세로로 파지해서 자료를 보고 뭐 필기를 하고 하는데 가로 세로 모두 커져서 업무용으로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. 다만 이게 또 너무 크다 보니까 세로 파지한 상태에서는 좀 무거워가지고 타자치기는 조금 빡셉니다. 그럼 이제 두 기기 간 성능 차이가 얼마나 날까 뭐 벤치마크 테스트 이런 걸 한번 돌려봤는데요. 탭 7 플러스는 긱벤치 기준으로 싱글코어 925점, 멀티코어 2854점,
그리고 오픈CL 점수는 3510점, 그리고 3D마크 점수는 4109점이 나왔습니다. 반면 탭 8 울트라는 긱벤치 싱글코어 1228점, 멀티코어 3420점, 오픈CL 점수는 5929점, 3D마크는 9213점이 나왔습니다. 뭐 이건 아마 갖고 계신 기기별로도 차이가 조금씩은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고요. 뭐 이렇게 수치상으로 보면 확실히 탭 7 플러스와 탭 8 울트라 간의 점수 차이가 꽤 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물론 뭐 아이패드류와 비교를 하시면 뭐 한참 갈 길이 멀긴 합니다만 일상적인 사용에서는 뭐 크게 아쉽지 않는 성능 같아요. 다음으로는 스펙상 눈에 띄는 차이였었던 펜 응답 속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했는데요. 일단 펜 응답 속도는 일반적인 필기 시에는 정말 차이를 모르겠습니다. 클립 스튜디오 실행을 하고 뭐 브러쉬를 선택하고 이것도 뭐 한번 쭉쭉 그어봤는데 뭐 이게 혹시 차이가 보이시나요? 이렇게 느리게 재생을 해봐도 느리게 재생하면 뭐 조금은 티가 나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그냥 필기 시에는 전혀 두 기계의 차이를 잘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. 이제 이런 하드웨어적인 차이 말고 뭐 소프트웨어는 사실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기능의 차이라든지 이런 건 딱히 없고요. 사실 지금 만약 누군가가 갤럭시 탭을 꼭 사고 싶다, 추천해달라 하면 저는 탭 7 플러스를 추천드릴 것 같아요. 사실 가격도 많이 내려왔고 뭐 아무래도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중고로 구매하기 딱 좋은 시기 같고요. 탭 8 울트라는 진짜 이 정도 크기의 태블릿이 나는 꼭 필요하다 라는 경우에는 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탭 7 플러스 쪽이 뭐 가성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 그 탭 8 울트라는 가격이 너무 높고요.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 기능적으로 뭐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뭐 아마 올해 상반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루마퓨전과 같은 고성능 앱을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탭 8 울트라가 뭐 나을 것 같긴 합니다. 이상으로 간단하게 탭 7 플러스와 탭 8 울트라를 비교를 해봤는데요. 뭐 둘 다 훌륭한 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뭐 업무용으로도 너무 잘 쓰고 있어서 다만 뭐 본인의 사용 환경에 그리고 취향에 그리고 예산에 맞게 적합한 기기를 골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